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떠올리면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글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푸릇푸릇 20대 시절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서로 응원하며 취직도 하여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예쁜 커플이었죠. 모든 것이 제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남자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아픈 호르몬이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사랑했기에 같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 너 우리 엄마 모실 수 있어? 맨날 아프고 골골대는데. 그리고 내 동생들 학비며 취업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면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마. 나도 힘들다 정말. 나도 도울게.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말이야 그렇지. 가족인 나도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네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만하자. 미안해. 남자친구는 자신의 짐을 저에게 절대 지어줄 수 없다며 저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그 길로 이별을 맞았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첫 이별을 맞고 방황하고 있을 무렵 같은 회사 직원인 지금의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죠. 사실 모든 것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저에게 잘해줘도 호감은 전혀 안 갔어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할 뿐,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대시는 계속되었지만,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별을 하고 나니 더욱더 들이대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그런지 대놓고 화낼 수도 없었고, 그저 완곡하게 거절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끈질기게 저에게 대시했고 마음이 그때는 말이 아니었던지라 그저 남편에게 계속 거절만 하는 일상이 지속되기도 했었죠. 제가 오늘 승미 씨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회사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오늘은 선약도 있고 좀 피곤하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언젠간 제가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킬 때 말씀해 주세요. 아, 맞다. 이건 승미 씨 생각나서 산 꽃입니다. 아, 죄송해요. 부담스럽네요. 자꾸 이러시는 거. 그리고 전 지금 남자 만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알아요.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거. 그래도 저한테 조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이날만을 기다렸는데요. 네?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정말. 그리고 같은 회사라서 연애할 생각 절대 들지도 않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주세요. 같은 회사라서 부담스럽다면 제가 그만두면 될까요? 전 그 정도로 승리 씨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만 엮어서 사온 남편을 보니 조금은 감동스러웠지만 모든 게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사내 연애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니 그럼 본인이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솔직히 좋은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가 회사 내에 퍼지게 되었고 회사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와 남편을 엮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땡 잡았다는 듯이 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의 가정이 유복하다는 게 회사 내에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부추기기 시작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나봐라 라는 대부분의 의견이 많았던 것이죠. 기석 씨랑 잘해봐. 저 정도면 훌륭하지.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승미 씨 바라기잖아 아주. 여자는 저런 남자 만나야 행복한 거다. 그리고 기석 씨 정도면 학벌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다 받아줘. 그리고 만나보란 말이야. 에이, 어떻게 그래요.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실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어머, 원래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거래잖아. 그러니까 기석 씨 마음도 조금 헤아려줘. 나 같으면 기석 씨 정도의 사람이 대시하면 웬 떡이냐 하겠다. 하여간 승미 씨 보면 답답한 구석이 좀 있다니까. 여자 팔자 다 똑같아.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단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편안하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생겨야 연애를 하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마음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회사 동료들까지 저희의 연애를 부추기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솔직히 거부감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저희 가족들을 하나둘 후sob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잠깐 서류를 갖다 주러 온 저희 엄마를 보고 남편이 회사 구경도 시켜주며 동료라고 하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고 극진하게 모셨던 거죠. 엄마도 반하고 말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엄마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라며 저를 부추겼어요. 엄마까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 점점 저조차도 괜찮은 사람인가? 정말 만나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말이죠. 저 사람 누구니? 너무 괜찮다. 우리 사이 삼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니까 너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잘해봐. 무슨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왜 모르는 사람 부담스럽게 커피도 얻어 마시고 회사도 구경했어. 나한테 시켜달라고 하지. 그러지 마세요. 서류는 감사해요. 저 사람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아이고 참나. 저런 사람이라면 시집 당장이라도 보낼 것 같구먼. 그 너 만나던 재혁이도 참 좋았는데 일단 뭐 형편이랑 모든 게 다 어긋났잖니. 어차피 헤어진 거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참 청년이 얼마나 싹싹하던지 요즘 저런 총각 없다. 아주 예의도 얼마나 바르던지 솔직히 재혁이보다 100배 낫더라. 나도 재혁이 참 좋아했는데 결국은 너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뭐 만나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싹싹한 남자 얼마나 좋아. 엄마는 지금의 남편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자꾸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니 저 역시도 아무런 마음이 없던 상태에서 슬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에 조금 감동받게 되었고, 제가 맡은 회사 프로젝트도 도와주고, 밤새 야근을 하면 도시락도 싸다 주고,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늘 세심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감동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남편에게 확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챙겨주는 마음씨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감동이 쌓이다 보니 이 남자 정말 진국인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커피는 모카라떼밖에 안 마시잖아. 그래서 모카라떼 주문해놨어. 이거 먹어야 아침에 힘이 나잖아. 맞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나 모카라떼밖에 안 마시는 거. 이거 우리 부서 사람들만 아는 건데. 또 어디서 들었구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다 주워 들은 거지. 아마 이승미 박사일 거야, 내가. 승미에 대해 모르는 게 없거든. 정말 못 살아. 내가 그렇게 좋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나는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거지. 이유가 있나? 회사에서 처음 보자마자 반한 것 같아. 그때부터였어. 난 절대 안 변해. 알겠지?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지, 처음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당신한테 잘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점심은 네가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자. 너 초밥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내가 맛있는데 알아놨어.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대? 참나. 하여간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니까.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들었구나? 황송합니다. 맛있겠다, 정말. 남편은 그냥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본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무색하게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척척이었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처럼 저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집안이 좀 여유 있는 건 알았는데 이런 집에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정한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평범한 저에 비해 남편의 집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정도로 여유 있는 집의 외동아들 하나였거든요. 충분히 좋은 여자를 엮으려면 엮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대놓고 반대는 하시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닌다고? 뭐 우리 집 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일반 평범한 가정이랑은 틀려요. 우리 아들도 일반 회사에 취직했지만 지혜비가 아는 회사 물려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승미 씨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해야겠지? 괜찮나요? 네?
아, 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기도 하고 한 번도 일을 그만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집에 아무나 시집 오는 줄 아나? 엄마,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승미랑 알아서 할 문제이고, 승미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무조건 승미랑 결혼할 거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승미 씨 아니 못 산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승미 씨도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봐. 이런 집에 시집 올 수나 있겠어? 얻는 게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있는 거야. 내 요구 조건은 하나니까 승미 씨가 잘 생각해 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약간의 모욕을 주었고 평범한 제가 이렇게 중견기업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결혼 조건은 제가 무조건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집에 들어앉아 남편을 보필했으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일을 한 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다정한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 모습을 보니 고맙기도 하면서 내 고집만 부릴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할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마. 많이 놀랬지? 우리 엄마가 늘 부려보기만 해서 사람을 대할 줄을 잘 몰라. 내가 사갈 테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난 무조건적으로 네 편이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지? 기분 풀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항상 나한테 배려만 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뭐 하나 양보해야지.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을게. 어차피 아이 낳고 하면 당연히 육아휴직도 써야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조금 더 일찍 그만둔다 생각해야지. 정말? 고마워. 역시 내가 선택한 여자가 맞다니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정말 현명한 여자야. 사실 나도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싫었어. 나랑 결혼해서 살면 엄청 편하고 공주님처럼 살 수 있는데, 안 그래? 난 내 여자가 공주처럼 살길 바라지.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거 싫어.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고마워. 잘 생각했어. 정말이야.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저 역시 좋았고 저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을 잡고 웨딩홀 투어도 하고 그렇게 예비 신부 놀이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일도 그만두고 결혼을 준비할 때여서 시간적 여유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도 그만두고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다정다감한 남편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기도 하면서 약간 저를 본인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런 게 갑갑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난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천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장 지워줬으면 해.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나한테 맞추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화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당장 지우고 와. 어? 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됐네. 다음엔 연하게 하고 나올게. 어디서 지워? 클렌징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세수하고 와.
진짜 진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해. 요즘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골라 한다, 너. 지난번에는 내가 사준 원피스 입고 나오라니까 굳이 청바지 입고 나오질 않나. 요새 왜 그래? 내가 아는 이승미 맞아? 그때는 어차피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바지가 편하니까 그렇지. 그거 기억해두고 있었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아, 별거 아닌 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런 거 하나 못 맞춰줘?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나? 내가 어디까지 너한테 맞춰줘야 해? 이젠 네가 좀 맞출 때 되지 않았어? 너도 진짜 이기적이다. 나 네 남편 될 사람이야. 알아? 아, 알겠어. 그만하네.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지. 그리고 오늘따라 예민한 거 알아? 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남편은 저에게 이만큼 맞추는데 이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처음 지르는 윽박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식하구나 라고만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정해졌죠. 누구나 한 부분씩 결함이 있듯이 남편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했기에 뭐 하나 일일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지만 집착이 심했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막히면서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왜 저 남자 종업원한테 웃어줬어? 네가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니까 저 사람이 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잖아. 걔도 뭐야? 뭐? 아니 그럼 울면서 시켜? 그냥 주문하면서 웃으면서 시킨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시비야, 시비긴? 당신 요새 왜 그래? 뭐가 왜 그래요? 남자들은 얼마나 착각하는 줄 알아? 네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 남자한테는 의미부여가 되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주문 같은 건 내가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이게 편하겠다. 아, 진짜 갑갑하다. 날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만 이건 집착 아니야? 매일같이 전화 수십 통에 일일이 옷 입는 거 상관하고 화장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웃지 마라. 어디 나가서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자기 인형이야? 착각하나 본데 난 나야. 알겠어? 아, 미안해, 승미야. 내가 너무했지? 그냥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당신 이런 모습 보이면 진짜 곤란해. 안 그러던 행동 계속하네.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본색 드러내는 거야? 본색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날 이렇게 아프게 하니?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빌었고 사실 여기서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저 결혼을 준비하며 오는 메리지 블루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도 예민하고 남편도 지금 매우 예민해져 있구나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을 외면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다신 안 그러겠지.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알아들었겠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다가왔고 그래도 좋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좋더라고요. 하나뿐인 딸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신랑한테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철이 든 것만 같았어요. 혼수 해올 돈은 있는 거니? 넓은 집에 혼수 채우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각오는 됐겠지? 아무리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난 대충대충 해오는 건 못 본다.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혼수 준비 확실히 해오렴. 엄마는? 혼수도 우리가 하면 되죠. 전 승미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걸로 부담 주지 마세요, 승미한테.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쟤 미움받는 거 모르니? 내가 너 때문에 허락한 결혼인데 너도 작작 좀 해라. 아무튼 혼수는 포기 못해. 너희 살 집은 내가 사놓은 땅 알지? 거기 별장 독채 그걸 리모델링해서 신혼살림 차려주마. 나 같은 심의가 어딨냐?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직장 생활했으니 혼수는 최대한으로 잘 꾸며볼게요. 그래야지. 남들은 집도 못 해주는데도 많은 거 알지? 난 진짜 많이 해주는 거다, 이만하면. 그거 잘 알고 남편 봉양해. 아, 봉양이라뇨. 서로 맞춰가는 거죠. 어쨌든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그저 잘 봉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정 그래,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에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저 사랑이 정말 과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으면서 진짜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무섭기도 했어요. 결혼식도 진짜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 쳐다보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도 인생이 한 번뿐이니 하긴 해야지. 결혼식 날까지 이럴래 진짜? 자기가 나 사랑해주는 건 아는데 이건 너무 과해. 나 진짜 화내기 전에 그만해. 이런 행동. 알겠어. 그냥 난 내 눈에 이렇게 네가 예쁜데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떨까 싶은 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예쁘든 안 예쁘든 이젠 자기 와이프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나 진짜 답답하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싸우지 말자 정말.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나만 보고 싶은 너인데. 사실 결혼식도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무조건 식은 올려야 한다고 해서. 아, 그만해. 자기 너무 과해 진짜. 자꾸 이러면 나 진짜 화낸다. 결혼식 날까지 계속 궁시렁거려. 그만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났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할 즈음 결혼을 준비한 거라 너무 바쁜 와중이어서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대지 면적 200평 집에서 신혼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래도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내가 유부녀라니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드디어 진짜 나랑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평생 내 옆에서 어디 갈 생각 마. 알겠지? 아휴, 알겠어. 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자. 나도 잘할게. 당연하지. 그리고 넌 나한테 잘하긴 해야 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리고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알지?
남편의 말이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그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재밌는 것도 보면서 밤이 되었어요. 서로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결혼 첫날 밤 자다가 깨서 보니 남편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이 새벽에 어딜 간 건지 하고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남편은 없었고 하도 이상해 대문 밖을 나가 뒷마당에 갔더니 뭔가 번쩍하고 꿈틀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랬지만 진정하고 자세히 다가가 플래시를 비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 쪽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고 그 박스 안에서 꿈지럭꿈지럭 거렸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보니 그곳 안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혼자 중얼거렸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은 온통 제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널 손에 넣었다. 절대 이제 안 놔줄 거야. 집에만 두고 나만 봐야지. 절대 안 놓쳐.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감히 날 애타게 해? 평생 옆에 두고 지켜봐야지. 넌 영원히 내 거야, 정말. 절대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내뱉었고 진짜 비명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나의 식성, 취향, 옷 입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생활 패턴, 처음 회사에 엄마가 왔을 때 저희 엄마를 알아본 것도 다 저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들이었고 심지어 제 전 남자친구 이름과 얼굴,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차에 시동을 걸어 제일 친한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고 밤새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안 남편은 전화 100통을 넘게 하고 심지어 저희 친정집까지 갔더라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을 고소했어요. 절 몰래 따라다니고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힌 정황으로 말이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하면 더한 일이 일어났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네가 날 고소해? 아, 네가 뭘 잘못 본 거야. 내가 널 고의적으로 따라다녔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왜 집요하게 너한테 집착을 해? 뭐가 아쉽다고? 그냥 널 좋아한 건데 너무 착각한 거 아니야?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못 본 거니까 제발 오해 좀 풀어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가 꿈틀거리고 혼잣말하는 거 다 봤다고. 결혼 전부터 넌 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미리 계획해 왔던 거야.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알 리가 없는데 그냥 날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나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제값 달게 받아. 증거물은 이미 컨테이너 박스에 차고 넘치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넌 나한테 벗어나지 못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것. 감히 네가 나를 고소해? 넌 나한테 못 벗어나. 알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웃기지 마. 너는 정신이 병들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 벌 달게 받고 치료 잘하고 나와. 그건 병이니까.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었고 멀리서 보던 거와는 다르게 가까이서 모든 사진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쫓아다닌 건지 모를 사진들도 있고, 정말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전시해져 있는 벽, 또한 저희 가족들의 얼굴,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색상 하나하나 다 나열해져 있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죠. 저흰 결혼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취소나 이혼 소송까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의도적인 접근과 고의성 처벌법으로 1년 2개월의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투자한 혼수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좀 여유 있게 살았던 터라 돈 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 남편을 100m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고 한편으론 그 애미의 그 아들이구나. 정말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이었구나 생각했죠. 네가 내 아들을 감방에 쳐넣어? 내 아들이 너 좋아해서 잘해준 게 그렇게 죄가 됐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그지 깽깽이 같은 거 참고 결혼시켜줬더니 뭐? 의도적 접근? 너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네 인생 망가지게 할 거야. 알겠어?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 제정신 아니야. 엄청 중범죄라고. 어미가 이러니 아들이 그러지. 별장 리모델링 하면서 그 컨테이너 못 봤어요? 당신 아들의 잘못된 사랑, 그걸 보고도 아들 감쌀 때예요? 난 이제 소름 돋아서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기고만장하네 저게. 복 터져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 아니면 호사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줌마 아들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고 행복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든지 그놈의 돈. 인간이 돼야지. 범법자 옹호하네. 저게 그냥 역시 없는 것들이랑은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됐어. 왕자님이 좋아해주면 감지덕지 해야지. 저걸 그냥 아유.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저런 범죄자가 되지. 혹시 몰라? 이거 안 들켰으면 더한 범죄자가 됐을지? 아줌마들 깜빵에서 나오는 즉시 정신병원 치료시켜요. 사회 악이 될까 무섭네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했지만 법원의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이와 관련된 한국 처벌법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쉬운 건 사실이었지만 변호사 말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형량을 꽤 받은 거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사랑이 죄가 되냐며 울부짖었지만 그런 집요하고 집착적인 사랑은 다신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죄야? 널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이랬겠소? 그걸 이해할 순 없는 거야? 모든 걸 보기 전까진 너도 좋았잖아. 아니야? 아니, 무섭고 소름 끼쳐.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집착이고 병이야. 아무쪼록 형 다 살고 나오면 치료 잘 받길 바래. 치료라니.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널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판사님 말대로 고의적인 집착이니까. 알겠어? 너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의처증이 되고 더한 짓도 하는 거야. 난 사전에 그걸 막은 거고.
모든 게 집착으로 이어진 그 사랑. 정말 한 번씩 되돌아봐도 너무 아찔하고 무섭네요. 그날 제가 그 꿈틀거리는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남편은 그 컨테이너 박스도 없애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겠죠. 저를 더 의심하고 집착하고 옥죄어 오면서 말이에요. 진짜 그날 바로 알고 집을 뛰쳐나온 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며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늘 뉴스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친정집도 이사를 갔고 저 역시 한동안 공부도 할 겸 외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던 일을 중심으로 사업체를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참 많은 것을 깨달은 나날이었고 정말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범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주의가 되었고 이런 범죄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웃을 수 있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행복한 일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본인이 본인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 2년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성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가장 큰 걱정이라고 꼽는 것이 바로 시댁이잖아요. 저 역시 결혼을 생각했을 때 시댁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전 남편과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다만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는 안 보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을 얘기해 줄 순 없었는데요. 여기 이 공간에서 그 사실을 한번 밝혀보려고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종종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서 쭉 전업주부셨어. 누나랑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지. 아빠는 그때 당시 밖에서 일하느라고 바쁘셔서 집에 잘 안 계셨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더 많이 신경 쓰셨어. 엄마가 얼마나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는지 아니까 나나 누나도 엄마 말이라면 겉죽어도 다 따랐지 뭐. 엄마가 뭐랄까, 우리를 잡는 엄마는 아니었는데 마음이 약하시고 그러셨어. 그래? 가끔씩 자기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은 자기 결혼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아까운 막내 아들 결혼하면 어머님이 많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걱정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걱정은 안 들어? 엄마? 에이, 엄마는 오히려 내가 빨리 장가가길 원할걸? 누나 시집 보낼 때는 좀 슬퍼하시긴 했는데 누나가 시집 가고 나서 할 일이 줄어드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나보고도 빨리 장가가라고 하시던데? 이제 나만 독립하면 되겠다면서 언제 장가갈 거냐고 매번 물어보셔. 결혼만 엄청 고대하고 계시다니까?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누구보다 좋아할 사람이 바로 엄마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는 누굴 막 괴롭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셔가지고 당신은 엄청 편할 거야. 내 친구들도 엄마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착하다고 할 정도였거든. 와, 진짜 좋으신 분이셨나 보다. 우리 엄마는 내 친구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였거든. 엄청 엄하시기도 하고 가끔 자기 어머님이 어릴 적에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들어보면
내가 들어도 진짜 좋은 엄마이셨던 것 같아. 남편과 연애할 때 들었던 시모는 소녀 같으시고 순수한 면이 있으신 분이셨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면서 큰 소리 한번 안 치셨던 분이신 것 같았어요. 주변 평판을 들어보았을 때에도 누군가와 다투거나 트러블을 겪었던 일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되었다는 게 저는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허락도 무척이나 수월했는데 처음 인사를 갔을 때 그 온화하고 따뜻했던 시모의 표정과 말투는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도 한 번의 트러블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주변에서 진짜 부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툼 한 번 없이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었죠. 그런데 결혼식 전 주말에 원래는 남편과 만나 결혼식 준비 마무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못 보겠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잠깐이라도 못 나와? 식전에 결정해야 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급한 일 있는 거야? 아까 잠깐 자기 목소리 들었을 때는 엄청 심각한 것 같던데.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 내가 막상 장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며칠 전부터 우울하시다면서 밥도 안 드시고 방 안에 누워만 계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서 오늘도 내가 나간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계속 우셔가지고 나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엄마가 아직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우신가 봐. 오늘만 좀 엄마 달래드려야 할 것 같아. 아, 정말? 어머님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때 신우 언니 결혼하실 때도 조금 울적해 하셨다고 하셨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 하신 모양이야. 어쩔 수 없지. 급한 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다른 건 내일부터 조금씩 처리해보면 되겠지. 어머님께 내가 좀 전화를 드려볼까?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누나 결혼할 때도 하루 이틀 이러시다가 막상 시집 가고 나서는 속 시원해 하셨거든. 아마 우리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시는 모양이야.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래도 엄마랑 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우울하다는 시모의 상황을 듣고선 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 시모 표정은 생각보다 밝았죠. 다만 시댁 식구들이 조금 시모를 더 신경을 써주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날도 시모가 우울해 울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면 보는 사람들 모두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를 받고 온 남편의 표정은 너무 안 좋았어요. 왜?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아까 자꾸 어머님한테 전화 온다고 했었잖아. 집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지? 결혼식장에서 어머님 표정 봤을 때는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어디 아프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엄마가 또 막상 결혼식 끝나니까 허하시고 그런가 봐. 전화 와서는 우시네. 참, 결혼한다고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일단 좀 진정하고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곤 했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비행기 시간 얼마나 남았지? 나 집에 좀 전화하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뭐, 그거야 괜찮은데. 그러지 말고, 나도 가서 같이 영상통화도 하고 그럴까? 어머님, 좀 많이 우울해 하셨었나 봐. 결혼식장에서는 티가 안 나서 몰랐는데, 아무래도 아들이 장가가고 하니까 허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나도 같이 가서 전화드리고 하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아직 아들을 놓칠 못해서 그러신가 봐. 그래도 이제는 아들을 놔주기도 해야지. 당신이 전화하면 엄마가 더 마음이 섭섭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나만 가서 통화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1시간이 넘게 시모와 통화를 했고,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죠. 전 뭔가 모를 소외감이 들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남편은 그런 절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신혼여행지에서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겨우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남편과 화해를 하고선 내내 신경이 쓰였던 시댁에 하룻밤을 보내기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시모가 남편을 보는 게 힘들어 보이니 차라리 내가 더 노력을 해보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또 막상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신혼여행 가니까 어땠니?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여행 갔을 때가 제일 설레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우리 국내 여행 가긴 했지만 니들은 해외로 신혼여행 갔으니까 더 신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여행 다니는 거랑 또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재미있었지? 어디 다녀온 거야? 사진은 좀 많이 찍었어? 요즘은 가서도 전문 사진사한테 사진 찍는다던데 그런 것도 찍었니? 아, 네, 재미있었어요.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서 숙소에서도 많이 놀았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도 많이 하고요. 실내 시설들이 잘 돼서 숙소에서만 있어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을 좀 사왔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어머님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몇 개 사와봤는데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아유,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감동이네. 역시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섬세하게 잘 챙기는구나. 들어보니까 딸한테도 선물 보냈다며? 아들만 여행 갔다 왔으면 선물은커녕 뒤치다거리나 잔뜩 했을 텐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선물도 받고 고마워. 내가 또 여기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거든. 어떻게 내 취향을 딱 알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사왔니?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첫 방문한 시댁에서의 하루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죠. 생각보다 시모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그냥 잠깐 지나가던 일이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첫 휴일에는 시댁에서 보내고 난 후 다음 휴일은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으로 가던 날 시모는 아침 새벽부터 불이 나게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도 사돈댁에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다며 가는 길에 잠깐 들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보니 준비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 뭐 가지고 가면 될까요? 남편은 오늘 잠깐 회사 들렸다가 집으로 곧장 온다고 해서 저 혼자 일단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쯤 출발해야 남편이랑 시간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짐을 실어 놓을게요. 챙겨주실 건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직 준비를 다 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들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해. 여기서 차 한 대로 가면 되지. 어차피 가는 길이잖니. 차 2대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들 오기 전까지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일단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래? 그래도 사돈댁에 가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순 없잖니. 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좀 아파서 말이야. 어머,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휴, 그럼 그냥 오늘은 집에 그냥 갈게요. 어머님 괜히 고생하셔가지고 몸살 나시면 어떡해요. 아직 준비 안 하셨으면 일단 오늘은 친정 그냥 다녀올게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어제부터 내내 다듬다가 이제 불만 올리면 끝나. 그래도 신선하게 바로 해서 가지고 가면 좋으니까 넣으면 후딱 하려고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 마라. 이럴 때 하지 언제 또 이런 준비를 해보겠니? 거기서 조금만 쉬고 있을래? 금방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다 되면 준비해 둘 테니까 아들한테 여기로 오라고 해. 처음에는 시모 말처럼 거의 다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모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할 생각을 도통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제야 시모는 하나둘씩 준비했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준비를 했었는지 이미 다 된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나오고 1시간, 또 하나가 나오고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더 기다리다가는 친정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친정에 가겠다고 말을 해 나섰지만 결국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준비가 다 되지 않아 결국 전 된 것만 가지고 일단 가겠다며 집을 나섰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엄청 다퉜어요. 그렇게 그냥 가겠다고 하고 나와버리면 어떡해? 엄마 서운하시게. 솔직히 나도 이 정도로 엄마가 준비 안 하시고 부르실 거라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둘씩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던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려서 지금 하는 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나 여기 언제 왔는지 당신이 알아? 아침 새벽부터 와 있었어. 그 새벽에 어머님 보낼 거 있으니까 금방 씻고 가라고 하셨고 근데 와보니까 준비된 거 하나도 없더라. 재료라도 꺼내주시라고 옆에서 거들겠다고 했는데 다 준비하셨대.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데우는 거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오히려 내가 있는 게 더 신경 쓰이신다고 자꾸 말리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내가 오시기 전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건데 엄마도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생각을 못 하셨겠지. 일부러 그러셨겠어? 결국에는 당신이 뭐 한 것도 없고 음식도 많이 싸가지고 가잖아. 가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내가 음식을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굳이 해주겠다고 하셔서 들린 거잖아. 근데도 내가 너무했다고 들어야 돼? 거기다가 저번 주도 어머님 우울하시다고 하셔서 우리 시댁에만 있었던 거 알기나 하고 다음 주부턴 나도 바빠서 친정에 제대로 가지도 못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내가 더 서운하지 않겠어?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에 남편이 시모에게 말을 했는지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찍 가는 줄 몰랐다면서 얘기하시는 시모에게 뭐라고 말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긴 했는데 가끔씩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냥 한 번의 이슈라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불편한 일은 계속 되더라고요. 원래 제 생일날 남편과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생일상을 차려놓았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데 거절도 못하고 시댁으로 갔는데 정말 떡하니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들 시모에 대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올케는 진짜 좋겠다. 나는 엄마 딸인데도 이런 상차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엄마가 올케 엄청 생각했나 봐. 우린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한 그릇에 같이 먹었는데 올케는 또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엄마가 각자 따로 차려주셨네. 아침 일찍부터 장 본다 어쩐다 하더니만 우리 엄마 고생 좀 했겠네. 엄마가 올케 첫 생일이라서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거든.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님. 이렇게 잔뜩 챙겨주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수저만 올려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1인상으로 각자 차리셨어요? 이렇게 챙기면 손 진짜 많이 가셨을 건데 고생하셨겠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니.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잘 맞춰가면서 지내다 보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참, 국은 특별하게 우리 며느리한테만 소고기 잔뜩 넣어서 미역국 끓여 놓았거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맛있게 먹어.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언제 이걸 다 차렸어? 우리 1인상으로 차려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기억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챙긴 거야? 진짜 대단하네. 여보는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엄마가 안 그래도 당신 생일 며칠 전부터 뭐 좋아하냐 하나하나 다 물어보긴 했는데 그걸 다 준비할 줄이야. 나야 뭐 전업주부니까 이런 거 큰일도 아니지 뭐. 하여튼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하고 맛있게 먹어. 니들은 이렇게 각자 따로 담아서 먹는다면서? 나도 들어보니까 그게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모일 때에는 이렇게 각자 따로 반찬들 담아서 챙겨줄 테니까 이렇게 먹자. 보기도 너무 예쁘고 먹기도 편하고 좋잖니. 시모는 1인 1상으로 깔끔하게 상을 차려주셨죠. 저에게는 한 대접으로 두툼한 소고기가 잔뜩 들어간 미역국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미역국이었어요. 처음 이걸 보고서는 시모가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넣으셨는지 짜기도 짜고 소고기도 너무 질겨 고무를 씹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그 앞에서 맛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끝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지 않았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미역국이야.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가 더 신경 써서 해주셨나 봐. 당신 소고기 미역국 진짜 잘 먹더라. 입맛에 잘 맞았어? 고기도 큼직하게 들어가고 뭐 우리가 먹은 미역국도 맛있었는데 자기 생일국은 더 맛있었겠지 뭐. 부럽다 진짜. 엄마가 우리 생일 때는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며느리라고 신경 쓰이셨나 봐. 어머님이
미역국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그럼 당신 그 미역국 엄청 맛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다 먹은 거였어? 아, 나 요즘 입맛이 좀 이상한가? 어머님 미역국이 좀 많이 짰어. 너무 짜가지고 사실 먹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아침부터 고생하면서 만드셨다고 해서 억지로 다 먹은 거야. 아까 당신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할 걸 그랬나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간이 완전 딱 좋았는데? 푹 끓여가지고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고 맛있었잖아. 당신 건 하루 종일 육수 내고 푹 구워서 더 맛있게 잘 됐다고 아까 엄마가 그러셨는데? 근데 짰다고? 이상하네. 당신이 소금 더 넣어서 먹은 건 아니고? 당신 앞에 있었던 소금통, 그걸로 당신이 더 넣어서 짠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내 음식은 좀 많이 짰어. 그래서 처음에는 못 먹겠다 싶었는데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그냥 나도 억지로 먹은 건데 내 입맛이 이상한가? 아닌데. 어제까지는 밥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시댁에 가끔 가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시모는 1인 1상을 차려주셨는데 항상 갈 때마다 저에게는 특별식이라면서 따로 반찬이나 국을 푸짐하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며느리 신경 쓰는 건 시모밖에 없다면서 엄청 칭찬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음식 맛이 너무 이상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었어요. 매번 먹을 때마다 음식이 쓰거나 짜거나 맛이 너무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죠. 처음에는 약간 짠가 싶던 음식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입에 넣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반도 못 먹고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음식 맛이 없니? 아유, 내가 요즘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 예전에는 그래도 음식하면 제대로 잘한단 말 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반도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을 못했나 보다. 아유,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반이나 훨씬 더 남길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배는 안 고프니?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해줄까? 어머, 올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오늘 음식 엄청 맛있었는데 올케가 요즘 다이어트 하나 보다. 저번에 집에 모였을 때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어? 올케 요즘 무슨 일 있어? 입맛이 없는 것 같아. 집에서 올 때마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엄마 밥은 주변에서도 다들 맛있다면서 칭찬 일색인데? 올케가 입맛이 없었나 봐, 엄마. 그러니? 나는 내 음식 맛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네. 아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장 봐가지고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음식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니들 온다고 해서 신경 많이 썼는데 말이야. 그럼 다음에는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우리 며느리는 뭘 제일 좋아하니? 내가 다음엔 그걸로 해줄게. 아유, 엄마 속상했구나? 올케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다음에는 잘 먹을 거지, 올케? 엄마가 아침부터 혼자서 음식 많이 준비하셨는데 너무 안 먹어서 속상하신가 봐. 워낙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 올케 신경 엄청 쓰시더라고. 엄마가 올케 먹이려고 따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알지? 어딜 가도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남기면 시모는 너무 서운해하셨고 다른 가족들은 서운해하는 시모의 눈치를 보곤 했죠. 그러면 저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음식이 짜거나 쓰면 간이 좀 이상하다며 먼저 말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본인들 국을 먹어보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말을 하는 바람에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곤 했어요. 오죽했으면 저 역시 제 입이 이상한가 의심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전 진지하게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여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내 국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입맛이 이상한가 싶기도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시댁에 가기 전에 전날이나 점심에 밥 먹었던 거 생각해보면 내 입맛이 갑자기 이상해질 리가 없잖아. 당신 국은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다들 맛있게 먹잖아. 당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똑같은 음식 먹는데도 자꾸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당신 입맛이 어딘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혹시 시댁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인데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됐잖아.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밖에서 사 먹거나 우리끼리 집에서 해 먹을 때는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딱 시댁에 가서 밥 먹을 때만 그러는 것 같아. 당신이 내 국 좀 먹어보면 안 돼? 그러면 알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래. 엄마가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엄마가 일부러 당신 국만 이상한 걸로 담아놨다는 거야? 다 같이 같은 국을 먹는데 당신 것만 맛이 이상한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신 그냥 시어머니 음식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면 당신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남편은 서운하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꼭 남편에게 내 국을 먹어보라고 말을 했죠. 다음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시모 몰래 제 국을 한 입 떠먹어 봤는데 그런데 삼키지도 못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뱉어버렸죠. 이때 남편은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와이프 찌개 먹어봤어? 맛이 좀 이상한데? 아니, 내 찌개랑 맛이 다르잖아. 엄마 여기에만 뭐 다른 거 넣은 거야? 소금을 넣었나? 아, 왜 이렇게 쪄? 소금 맛밖에 안 나잖아. 엄마가 한번 먹어봐. 이렇게 주면 밥이 넘어가겠어? 와, 너무 짜가지고 입이 다 쪼그라들 것 같아. 엄마, 진짜 뭐 잘못 넣었어? 지금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 거야? 아이고, 내가 며느리 간을 세게 해서 먹는다고 해서 소금을 조금 쳤는데 조금 넣는다는 게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음식이 좀 이랬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새로 찌개 떠다 줄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심심하게 간을 해서 먹으니까 네 입맛에는 안 맞을까봐 따로 간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또 짜게 안 먹어봐서 그런지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아유, 미안해. 엄마, 설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음식 준 거 아니야? 여태 와이프가 음식이 좀 짜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와이프가 잘못한 거 아닌가 했었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랬을 수도 있었겠네. 엄마 진짜 왜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서운하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니? 다 같이 한 음식에서 떠서 나눠준 것뿐이고 네 와이프가 간을 좀 세게 하니까 소금을 쳤던 것뿐인데 무슨 억지로 그런 거 있냐 말하는 거야? 엄마 너무 서운하다. 아유, 됐어 그럼.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니니? 밥 먹지 말고 그냥 가. 앞으로 집에서 밥 먹으러 오지도 말고. 시모는 크게 화를 내셨고 심지어 가슴을 두드리며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밥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남편이 시모와 얘기를 해봤는데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대요. 그날은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그전에는 다 같이 끓인 국에서 나눴던 건데 어떻게 며느리 것만 그럴 수 있겠냐고 해명하셨죠. 이 사건 이후로 가끔 시댁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진짜 실수였던 걸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느 날 크게 몸살이 나서 남편을 혼자 시댁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며칠을 내내 몸살로 고생을 하고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시모가 곰탕을 하루 종일 구웠다면서 남편 편으로 보내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곰탕을 먹고 3일간 식중독에 걸려서 응급실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몸살로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 식중독까지 걸리게 되니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본인이 차에 잘못 둬서 오염됐나 보다며 본인 탓이라고 자책도 했어요. 그런데 3일 입원 후 퇴원하려던 순간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집에 가보려고. 회사에서도 며칠 좀 쉬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오늘 일이 바쁘다고 했지? 신경 쓰지 말고 일해. 굳이 일찍 오지 않아도 되니까. 미안한데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오던지.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나는 정말 이런 일 나한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이 없네. 당신 몸 진짜 괜찮아? 이제 퇴원하고 바로 집에 갈 거야? 아니면 당신 친정에 좀 있다가 오는 건 어때? 거기서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집에 왜? 집에 가서 뭐해?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게 낫지 뭐. 근데 무슨 일? 당신 혹시 나 식중독 걸린 거 아직도 자책하고 있어? 그냥 그럴 수 있어. 날씨도 덥기도 했고, 습하기도 했고, 곰탕 이런 게 금방 상하기도 하잖아. 미안해할 필요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자책하는 거야? 괜찮아. 병원에서도 그냥 그 전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더 심하게 온 거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마. 나도 그거 듣고서는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얼른 집에 가 있어. 누가 와도 몸 안 좋다고 하고. 여보, 아무도 믿지 말고 당장 도망쳐. 남편은 급하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전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해주는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색이 된 채 전 허둥지둥 집으로 가기 위해 병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에 문 앞에서 시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 너 어디 가니? 몸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 좀 싸왔는데 벌써 퇴원하려고?
역시 병원밥이 맛이 없지? 그래도 몸 안 좋은데 대원 이렇게 빨리 하면 어떻게 하니? 안 그래도 입도 짧은 애가 병원밥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 그 밥은 멀쩡한 거예요, 어머님? 저 그 밥 먹고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어머님이 지금껏 그러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진 것 같네요. 지금껏 작정하고 저한테 이상한 밥 먹이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프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된 거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꼴 보기가 싫어도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도 요즘 애들처럼 시어머니라고 하면 방귀부터 드는 거니? 너까지 이럴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내가 싸운 음식이라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소름 돋게 이제 와서 생각해 주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만든 건데요? 설마 쓰레기들 주워다가 만들어서 저 주시는 건 아니시고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요. 남편이고 신우고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착한 척 좀 그만하세요. 사건의 전말은 결국 밝혀지고 말았어요. 얼마 전 신우가 시모가 잘 가는 갈비탕집에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사장이 시모가 버리려고 모아둔 갈비뼈를 달라며 부탁을 하고선 가지고 갔다고 신우에게 말을 한 거였어요. 혹시 큰 개를 키우고 있냐면서 더 필요하면 챙겨주겠다던 말을 듣고 신우는 너무 의아해했죠. 그러던 찰나에 시댁에서 곰솥에 넣어 끓여지고 있던 갈비뼈를 본 거였어요. 한 통은 진짜 갈비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였지만 한 통에는 쓰레기로 버리려던 먹다 나온 갈비뼈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우는 그냥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모가 만들어준 곰탕을 먹고 제가 3일간 식중독에 걸려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선 기겁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신우와 남편은 시모에게 추궁했고 시모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나중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너만 보면 속에서 울컥 올라오더라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는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천륜을 끊을 수가 없잖니. 네가 내 얼굴 안 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들은 날 만날 수 있게 해줄 거지? 이 와중에도 아들 얼굴 못 볼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을 보던지 안 보시던지. 근데 아드님이 얼굴 안 본다고 하던데 그건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애초에 아들 결혼하는 게 싫으셨다면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줄 알았어. 딸 시집 갔을 때처럼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들은 또 다르더라.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서 키워봐. 나처럼 마음이 똑같을 거야.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자식 낳으면 다 똑같아. 그럼 저희 엄마가 사위한테 그러셨어도 이해하셨겠네요? 친정집에 갔을 때마다 사위한테는 찬밥 주고 남은 반찬 주고 그랬었어도 이해하셨겠어요? 전 자식을 낳아도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런 일 겪었는데 그런 끔찍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아들이랑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아들이랑 얘기하시고 소름 돋으니까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 뒤로 남편은 시모와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시모의 집착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숨겼던 그런 집착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다른 시댁 가족들이 시모를 정신병원까지 데리고 다니고 있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선 씁쓸하긴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앞으로 못 보게 된 것으로 시모에게 벌은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모를 볼 생각이 없다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처럼 정말 천륜을 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